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커입니다. 여기는 오하이오주입니다. 중부의 대평원, 중부 쪽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대평원 지역입니다. 거의 평탄한 이제 밭들로 이루어지고, 이제 옥수수나 이런 콩 옥수수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픽업 장소, 아니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이제 당근을 캐나다에 픽업해서 지금 조지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75번이고요. 이제 인터스테이트 75번은 거의 이제 켄터키까지는 거의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테네시 이제 넘어갈 때 약간 이제 산악 지역을 통과하지만은 거기도 다른데 인터스테이트 77번이나 이제 79번의 그 에팔라치안보다는 그 거리가 좀 넘어가는데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75번은 웨스트 버지니아나 버지니아로 넘어갈 때보다는 더 시간이 좀 많이 전략은 됩니다. 거의 평지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나의 생각 세 번째 시간, 이제 트러커들의 수입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왜 트러커 수입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임금 체계나 여기 북미의 임금 체계를 좀 비교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월급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고, 뭐 요즘 뭐 연봉을 해서 이제 월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또 뭐 트렌드가 또 뭐 연봉 개념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뭐 전체적인 다 뭐 생산자들이 그 생산지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뭐 이제 사무직이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개념이 이제 시급 개념입니다. 시급. 그래서 뭐 학교 선생이든 뭐 약사든 다 시급의 개념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다른 업종에서는 이제 뭐 연봉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기본을 이제 시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급이 있고, 이제 최저 시급이 있고, 한국도 물론 최저 시급이 있죠. 요즘에는 최저 시급이 있고, 여기도 이제 최저 시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시급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이제 그 이하로는 안 된다.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해 놓고 최소한의 인간이 살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반드시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놓은 게 이제 최저 임금인데, 최저 시급이고 최저 임금이고 그러죠. 뭐 더 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까지는 더는 안 된다. 이 정도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은 뭐 줘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모든 걸 이제 시급으로 계산하고, 이제 또 미국이든 캐나다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에 몇 시간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주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야 이 경찰들이 지금 오마이갓 오마이갓 트레일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네. 아씨 저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뭐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주당 40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자 한국도 주당 뭐 노동시간을 자꾸 내리면서 일주일에 뭐 36시간만 하자 이제 이렇게 가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30 몇 시간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당 근로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하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50시간도 할 수도 있고 6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당 40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 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이제 오버타임을 적용해라는 이거죠. 150%를 지급하고 더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근무 시간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솔직히 주 40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임금 구조는 보면은 기본급에다가 이제 각종 수당을 더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식이든 이제 최저 생계비를 맞춰 나가요. 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얼마를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최저 만약에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절대 안 주죠. 거기서 기본급의 단위를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두고 나머지 50%를 나머지 수당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지고 가는 이제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이제 토탈 페이는 그게 이제 전체 이제 그 금액은 뭐 300만 원이 같다 해도 그게 이제 기본급의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의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 다른 것들을 뭐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기본급이 낮으면은 뭐 각종 뭐 만약에 뭐 유급 휴가를 받는다거나 뭐 산재 뭐 이런 재해 같은 것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또 연장 근로 수당 노동 연장 근무 수당을 받거나 이럴 때 모든 게 이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을수록 그런 것들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대 기본급을 높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게 왜곡이 돼 왔어요. 한국의 임금 체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뭐 수당은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수당을 만들어서 이제 붙였죠. 왜냐면은 임금 인상 시즌이 되면은 임금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10%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걸 기본급에다 다 포함되면 괜찮은데 절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죠. 전체적인 것은 10%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기본급에다가는 다 안 넣죠. 그래서 기본급에 5% 하고 나머지 5%는 어떤 수당을 하나 또 만듭니다. 뭐 체력 관련 수당, 또 무슨 수당, 부모 수당, 뭔 수당 해가지고 막 이런 붙여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당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한국의 임금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뭐 베네핏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금 외에 더 주는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을 이제 베네핏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 기본급을 시급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걸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더 주는 겁니다. 그냥 기본 시급이 있고, 왜냐면은 다 임금 구조가 시급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로 끝이에요. 그냥 시급 하나에서 그냥 시급이 20불이면 20불로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는 뭐 한국처럼 여러 가지 늘려가지고 기본급에다 무슨 수당 막 붙여가지고 주니까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시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시급으로 딱 했을 때 이제 최저 생급이 그 해당되는 최저 시급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당 또 40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 또 일을 하게 되면 150%를 주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통상 임금이 뭐니 평균 임금이 뭐니, 그래서 그 각종 뭘 다른 것을 계산할 때도 어떤 것은 통상 임금의 몇 프로를 줘야 되고, 어떤 것은 평균 임금의 몇 프로를 주라,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구분하기가 힘들고, 법적으로도 많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말 뭐 평균 임금에 산입이 돼야 될 수당인지, 아니면 뭐 평균 임금에 들어가야 될 그 수당인지, 뭐 이걸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다 회사마다 다르는데 이걸 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그게 서로 그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급은 이제 그런 다른 금액을 산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상여금을 준다 해도 뭐 기본급의 몇 프로 그러잖아요. 뭐 평균 임금의 몇 프로를 준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본급이 몇 프로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급이 낮은 업종들이 이제 생산직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뭐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무슨 수당이 그렇게 많은지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제 임금을 더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평성을 또 맞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조금 해놓고 또 수당을 하나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임금 인상이 뭐 7%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이제 다른 수당으로 또 7%를 더 해가지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는 뭐 14%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수당이 다 있지, 뭐 효도 수당이 있고, 불효자들은 뭐 받을 수도 없는 건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임금 구조상으로 보면은 오버타임을 안 하면은 생계가 곤란하게 딱 임금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오버타임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익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고,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급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버타임을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최저 생계비를 맞춰서 일을 할 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타임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금의 구조를 기본급만 가지고도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고 먹고 살만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버타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최장시간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북미에서는
절대 오버타임을 안 시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자, 이걸 60시간을 일을 해야지만이, 한 사람이 60시간을 일을 해야지만이 그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 작업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날 그 60시간을 해야지만 하면은, 한 사람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하루에 8시간 그 이상, 만약에 주당 만약에 일주에 60시간이 해당되는 그 시간 안에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0시간 이상 되는 이제 나머지 20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시급을 계산을 해보면은 70시간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두 사람을 쓴다 생각을 해봐요. 30시간씩 두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60시간만 쓰면 돼요. 그 지급을 하면 되는데, 한 사람한테 했을 때는 10시간의 그 금액이 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대 오버타임을 시킬 일이, 주 40시간 이상을 시킬 일이 없죠. 무조건 그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그 시간이 오버되면 지급을 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것을 계속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일을 가지고 주 60시간 정도를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높이려고 해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잡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잡, 3잡도 해요. 뭐 학교 선생들도 뭐 2잡도 하고 3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입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우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직장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우버 같은 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그냥 등록만 해서 이제 여기 되면은 그냥 차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수입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주 40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4인 가족이 혼자, 절대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혼자 일을 해가지고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캐나다든 미국이든 시급이 20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 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20불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뭐 최저 시급이나 이제 그 정도 받고 이제 시작해서 뭐 1, 2불 더 받습니다. 그래서 뭐 20불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칼리지 정도는 나오고, 아니면 굉장히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직종에 이제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불, 오호호, 차를 많이 싣고 가네요. 차를 6대를 싣고 가네. 20불짜리를 만약에 20불 받는다 그래봐요. 주 40시간 일하면은 800불이고 48, 32, 3200불이에요. 그러면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2500불도 못 가져갑니다. 아직 가져가는 게. 그러면은 그거 딱 렌트비 내면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제 물론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로 또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 40시간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돼요.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일할 나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4인 가지고 먹고 살기는 이제 주 40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트러크는 가능하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트러크는 뭐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트러크도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가지고는 힘듭니다. 주 40시간 가지고는 주 40시간만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다른 시급으로 계산해도 이제 다른 직보다는 월등히 높지만은 뭐 거의 뭐 30불 이상은 다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시급으로 한다 해도 뭐 40시간을 일을 해도 1200불이니까 4800불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약간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트럭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그 직종은 주 40시간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트럭커들은 주 70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8일에 7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캐나다는 이제 7일에 70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30시간을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트럭의 특성상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트럭커들의 수입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주 40시간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른 직보다는 높지만은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럭커들의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이제 이런 업종에 이제 같은 이제 이런 드라이베인이나 리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일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적용되는 누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화물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또 페이도 다르고, 오너 오퍼레이터가 되느냐, 이제 뭐 또 컴퍼니 드라이버냐 따라서도 수입이 또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준을 했을 때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드라이버들은 이제 70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룰에 따라서 합니다. 그 시간 HOS라는 규정에 따라서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들이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운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드라이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자 마일당 이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일당 60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그 하루에 무조건 뭐 11시간만 운전하면은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트럭 드라이버는 11시간 동안은 내가 400마일밖에 못 가면은 400마일의 그 금액밖에 못 받습니다. 64, 24, 240불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트럭커들이 하루에 11시간 동안에 운전할 수 있는 거리는 보통 650마일 정도, 600에서 650마일이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주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냥 막 달렸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매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드라이버에 대해 수입도 또한 이 그날에 따라서 내가 마일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마일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나서 시급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과 마일과의 싸움입니다. 트럭커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두 개 다 충족이 됐을 때 하루에 내가 만약에 60센트를 받으면은 600마일을 갔다 그러면은 665, 36, 360불이 되는 거예요. 뭐 700마일을 간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 420불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맥시멈으로 갔을 때 이제 700마일까지도 갈 수도 있고, 미국 트럭커들은 이제 그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오너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그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은 도저히 안 되죠. 105km 묶여가지고 700마일은 정말 운 좋은 이제 캘리포니아 갈 때나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700마일을 간다면은 이거 얼마나 67, 42 1100km, 1142km인데 그게 105km로 11시간을 가면은 1150이잖아요. 1155입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마일과의 싸움이고, 뭐 아무리 내가 마일당 페이를 많이 받는다 해도 그날 내가 뭐 300마일밖에 못 간다 그러면 뭐 70센트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0센트를 받아도 내가 그날 300마일밖에 못 갔으면은 2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트럭커들은 뭐 다른 직종에 이렇게 수입이 많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그만큼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더 여러 가지 또 조건들도 붙어서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따져도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더 그 수입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이 더 있는 것도 그 매력이 있는 거고, 또 그 다른 직종에 비해서 또 그 마일이나 이런 걸 따져서 봐도 좀 소득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봐도 아무래도 다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뭐 트럭 드라이버도 뭐 시간만 가면 주는 이제 그런 또 그 업종도 있어요. 시티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농월 드라이버들은 기본 베이스는 마일입니다. 마일당. 그래서 어떤 화물을 시급하느냐 따라서 마일당이 뭐 1불이 될 수도 있고 50센트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오너 드라이버들은 또 마일당 페이가 또 계산하는 게 또 다 달라요. 또 거기서도 기름값이든 뭐든 이제 차 감가상가 다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는 크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량이든 뭐든 이제 모든 게 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부피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 오너들이 돈이 훨씬 더 많이 소득이 됩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이제 캐나다의 이제 트럭커들은 그 임금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돈을 많이 준다, 돈이 많이 받는다 이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돈이 소득이 많은 데에서는 그만큼 또 따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도전하실 때 그걸 감수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 구조를 잘 모르면은 단순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일하면 뭐 돈 벌겠지. 그리고 이제 막 하루에 무조건 마일을 막 많이 뛰어야 되겠다 이 욕심을 가지고 또 시작하고 막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커를 하신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돈 따지려면 다른 거 아세요? 다른 거. 이거 정말 이거 욕심 부리고 하루 자기가 막 이거 죽어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내가 이 직업을 좀 즐기면서 내가 다른 직업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이제 이것을 보시고 그게 나하고 맞다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제발 한국 사람들 돈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한다면 절대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돈과 상관없이 일하다 보면 돈도 따라올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이렇게 자연이 흐르듯이 그냥 차가 안 밀려서 가주면은 고마운 거고, 가다가 차가 밀려서 못 가게 되면은 또 뭐 이게 좀 나한테 좀 쉬어가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지만이 몸에도 좀 무리가 안 가고 그럽니다. 절대 여기 무리하면서 해야 될 그런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직업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들도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정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니다면 또 때려치우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의
제가 지금까지 트럭 드라이버를 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따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가 따지시고,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러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뭐 그게 아니다 어쩌다 뭐 그게 맞네, 제가 그 막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어떤 근거를,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무슨 여러분들의 뭐 지식을 뭐 공유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발 오지랖 넓게 그런 데가 참견하시는 시간에 다른 거 하시고요. 절대 저는 이제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고 이런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런 시간 아니라도 세상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에다가 이렇게 시간 할애해가지고 쓸데없이 장문에 글 남기지 마시고, 좋은 얘기 아니면은 절대 저는 그냥 다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 더 좋고 그러면은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들을. 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임금 구조가 이렇게 돼서 트럭이 임금 그 체계가 이렇게 되고, 다른 직업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일을 또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럭의 특수성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줘서 이렇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가서 있는 동안에 그 하루에 그 한 끼당 이제 얼마씩 그 식비가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국에서 1년에 300일 이상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세금 혜택만 받는 것도 거의 2만 불 가까이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업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왜 트럭커들이 그렇게 다른 직업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럴까,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런 어떻게 보면 함정이나 함정이 있는 거고, 임금 체계에 대한 어떤 그 한국하고 또 캐나다 임금 체계에 대한 또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게 더 그 설명이 더 쉬울 거라 생각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 버렸는데, 이거 1시간 이상이 30분이 넘어 버렸네요. 이거 뭐 편집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지금 드라이빙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맥락만 잘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따지려고 뭐 근거를 갖다 와서 대봐야 그거 별 의미 없으니까요.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그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 가짜 정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쓸만하다면 들으면 되고 그러지, 무슨 뭐 유튜브 와가지고 뭐 이거 따지고 그럴 사람들이 정말 짜증 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따지려면 다른 데 가서 따지세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하고, 본인이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뭐 대안도 없이 뭐 틀렸다 마시다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래서 오늘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 미국 트럭커들이 이제 왜 그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시간과 개념에 따라서 임금 체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트럭커였습니다.